자, 보세요. 5번 봅시다. 5번. 정서 등의 중개 또는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가 금지인데 어떤 정서인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그 다음 밑줄에 보세요. 관계, 양도, 알선이 금지된 밑줄. 양도 금지, 알선 금지니까 손대지 마라 그 말이죠.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까지. 거래가 되는 정서입니까? 거래가 안 되는. 중개가 되는 정서입니까? 중개가 안 되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뒤에 매매 교환을 뭐 해도 금지. 중개하거나 중개도 금지. 또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정이 있다. 각각 중개도 금지다. 업으로 해도 금지다. 체크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정서가 뭐인가?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분양임대 등과 관련 정서 있죠? 둘째 줄에 입주자 저축 정서만 밑줄.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앞으로 배우시면 주택법에서 입주자 저축 정서라고 배우십니다. 이건 앞으로 앞에서 중개 대상물 이다. 청약 통장은 특정된 동호수가 없죠. 통장 자체는 일체 거래가 안 돼요. 매매가 안 되니까 중개할 수가 없죠. 입주자 저축 정서는 주택법에서 일체 양도 거래하지 마십시오. 금지. 거래가 안 되니까 알선 중개도 하지 마라. 그죠? 요걸 주택법에 나중에 표현하는 것이 통장 단계에서 거래가 형성돼 버리면 주택 공급이 뭐예요? 분양이죠. 공급 질서, 분양 질서가 문란해지니까 일체 손을 대지 마라 해서 주택법에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대상으로 해서 일체 거래 금지, 알선 금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택법 자체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금지할 수밖에 없죠. 우리 법에서 양도 금지, 알선이 금지인데 똑같죠. 이 청약통장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필요하죠. 통장은 또 언제 필요한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있죠. 그때 점수를 매길 때 그 지역에 몇 년 거주했는지, 그 다음에 항목이 있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통장의 불입한 횟수까지도 다 따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양받을 때 필요한 정서인데 임대받을 때도 필요한 정서이다.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정서라고 표현하죠. 양도가 금지되는 부동산 분양 임대, 알선 중개가 금지되는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정서하게 되면 뭘 말한다? 입주자 저축 정서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매매 교환을 중개해도 금지,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 행위이다. 그죠? 주택법에서 이걸 배우시면 이게 쉽다 그 말입니다. 주택법에 따라도 입주자 저축 정서 가지고 있다가 동호수 추첨하는 날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다고.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 나왔죠? 이에 대하여 분양 계약이 체결되면 뭐라 하고? 분양권이죠.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 계약이 체결되었다.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로 선정된 지위 나오면 특정된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 계약, 피분양자, 수분양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죠.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중개대상물이죠. 그러니까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 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한 개 더 있어요. 거기 밑에 오호 정서 입주자 저축 정서 해놓으시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있죠. 그 위에 상단에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는 주택법 내용이고 나중에 보시고 박스 안에 밑에 박스에 판례 보시면 분양권은 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이다. 분양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밑에 다섯 번째 줄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 알선, 분양권에 대한 매매 알선은 가능하다. 매매 가능하고 알선 가능하니까 5호에서 말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정서이다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그 다음 2번 상가 분양 계약서 밑줄. 상가를 뭐 할 때 매도 밑줄 매도 매매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인쇄되는 양식 제목이 분양계약서인데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놓은 양식에 내 소유 상가를 팔 때 매매 대금 얼마를 하겠다, 직업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적어놓은 뭐는 분양계약서는 뭐 할 때 쓰려고? 매매 계약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금지가 되는 정서에 포함되지 않는. 양식 제목이 분양계약서란 양식이 있는데 분양계약서란 양식에 이미 인쇄된 계약 조건이 저기 있겠죠? 여기에 매매 대금을 얼마를 하겠다, 직업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적어놓은 분양계약서는 분양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있어서 금지가 되는 분양임대 관련 정서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례는 양식 제목은 분양계약서이지만 실질 내용은 매매계약할 때 작성해도 매매계약서일 뿐이지 금지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5호에서 분양임대 관련 정서에는 입주자 저축 정서를 말하는 것이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이나 매매할 때 사용하려고 작성해둔 분양계약서는 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6호는 직접 거래 쌍방대리 금지 있죠. 박산의 개업 공인인사 등은 그 다음 밑줄 중개 의뢰인과 뭐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까지 끊으시고 동그라미 1. 뒤에 거래 당사자 뭐 쌍방대리 하는 것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민법은 어째요? 잘 나갑니까 진도가? 견디셔야지. 민법 한 과목은 견디면 8월 정도 7월 넘어 8월 넘어가면 도가 조금 튑니다. 그때 뭐 이야기가 좀 될 거예요. 지금 뭐 대화해봐야 반은 거짓말 아닙니까? 반은 거짓말이다. 그 말은 한 파트를 100% 이해하고 옆에 짝꿍한테 설명할 단계는 아니죠 아직까지. 견디셔야 돼. 민법 한 과목만 견디시면 돼. 다른 과목 거기 견디고 말 게 있습니까? 안 그래? 공법도 견디는데 공법은 민법보다 공부하기 수월하잖아요. 법마다 단원별 공부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쪼개가지고. 민법은 쭉 틀어서 시험 나오잖아요. 가벌병정무 하면. 공법이 더 어려워요 민법보다. 대답에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맞잖아요. 두 개 다 어렵단 말이 아니고 뭐가 더 어렵다고 민법에서 대리제도는 삼명관계로 배우시죠. 대리권 수여하는 사람을 본인이 하고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죠. 아파트를 팔고 싶다. 매도인이 본인입니다. 거래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A가 매도인 A가 갑에게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 수여했어요. 그럼 대리인은 누가 되어서? 본인 지위, 본인이 매도인이죠. 본인이 매도인이 되어서 상대방 누구? 매수인이죠. 매수인과 직접 매매 계약하죠. 본인을 위한다는 본인의 누구의 대리입니다. 현명을 하고 직접 매매 계약합니까? 매매 계약을 하니까 대리행위는 법률행위겠네. 법률행위가 성립되면 권리 의무가 발생되는 효과가 대금 지급 청구권 소유권 이전 채무를 누구한테? 요게 대리제도인데 민법에서 자기 계약은 금지합니다. 쌍방 대리는 금지합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자기 계약은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이미 본인과의 관계에서 대리인 지위가 있죠. 자기 계약한다는 말은 원래 대리 제도의 본질인 상대방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대리권 수여한 본인의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대리인 본인이 직접 본인의 상대방이 되어서 본인과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하는 이게 자기 계약이에요. 그럼 대리인은 이중적 지위 아니요? 본인 A와의 관계에서 대리인 지위가 있고 직접 본인이 매도인이니까 직접 상대방이 매수인 지위에 놓이면 매매 계약할 때 대리인 지위에서 본인을 위해서 하겠나요? 상대방 지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본인과 매매하게 되면 잘 부탁한다로 맡긴 본인에게 해를 줄 수 있으니까 본인 보호 취지에서 원칙은 민법에서 자기 계약 금지. 쌍방 대리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계약하고 전에 A하고 B가 갑 찾아와서 매매 계약 대리권 수여. 매수인도 갑 찾아와서 대리권 수여.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쌍방 대리하게 되는 갑이 혼자서 매매 계약을 결정한다 그 말 아니야? 매매 계약하는 A하고 좀 더 친하면
전날 술집에 불러내면 야가 술 한잔 얻어먹었죠. 사람이다 보니까 공정하게 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짜고 해버리면 야한테 유리하도록 해버리면 상대방에 해를 주니까 일방의 이익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쌍방들이 금지합니다. 민법에서. 근데 민법은 대원칙이 사적 자치죠. 원칙은 본인 보호 취지에서 금지하고 일방의 이익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해놓고 대리권 소유한 본인이 네가 내 아파트 매입해 갈래? 그래라. 본인이 허락하면 허락한 다음에는 손해봐도 직접 계약해서 손해봐도 내가 볼 테니까 본인이 허락하면 예외로 가능하고 대리권 소유한 당사자가 쌍방들이 허락하면 그 다음에야 우리가 손해볼 테니까 법에서 신경 쓰지 마라. 예외로 대리권 소유한 본인들이 허락하면 민법 안에서야 자기 계약이 쌍방들이가 가능하지만 요걸 그대로 따온 것이 부동산에 들어온 의뢰인 있죠.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의뢰인과 뭐 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뭐 하는 거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도 금지한다. 그죠? 여기는 공인중개사법은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규제법이니까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결론이 의뢰인이 허락해도 직접 거래는 안 되고 당사자 허락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리권 소유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계약 금지하듯이 부동산 중개사무소까지 찾아와서 일을 맡긴 누구를 보호하자?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거래는 하지 말아요. 그럼 똑같이 본인과 직접 거래하는 대리인이 이중적 지위, 대리인 지위도 있고 직접 상대방 지위에 놓여서 일을 맡긴 본인과 직접 매매 기한을 맺하게 할 금지한다면 이미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해달라고 의뢰받았죠. 중개하는 지위를 가지면서 직접 거래한다. 그 말은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어서 의뢰인과 매매 기한을 맺하 계약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급매물 내놨다. 그러면 직접 거래한다는 말은 중개하는 지위에서 야를 위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지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매도인이 오면 내가 누가 되고 매수인이 돼서 매수인 난에 내 도장 찍으면 안 되고 매수인이 희망하는 물건이 내 소유 물건이며 매도인 난에 내가 찍으면 안 되고 임차인 들어오면 임대인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는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기 계약과 유사 제도이다. 그러면 본인 보호 취지에서 금지하듯이 부동산까지 찾아온 누구를 보호하자고? 중개 의뢰인 보호 취지면 직접 거래해서 보호 대상인 의뢰인은 어디까지가 의뢰인인가? 내 가게에 들어와서 일을 맡기고 간 사람이면 다 누구예요? 부동산 소유자가 와서 의뢰해도 의뢰인, 소유자의 대리인이 와서 의뢰해도 의뢰인 맞죠? 사무처를 위탁받은 수임인이 와서 의뢰해도 의뢰인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소속은 보조원 사원 임원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 풀면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도 금지, 의뢰인의 수임인과 거래도 직접 거래 있다. 됐나요? 그러면 공동사무소 배웁니까? 갑하고 을이 공동사무소 쓰고 있죠. A가 급매물 내놓고 갔다고 야가 매수하면 안 되죠. 갑의 중개로 다른 부동산 을이 매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가능하죠. B라는 사람이 을 가게 와서 급매물 내놓고 갔죠. 그러면 을이 직접 매수하면 걸리죠. 을의 중개로 갑이 매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가능하죠. 공동사무소 효과가 이거예요. 그 민법을 배우실 때 자기 계약 이해하시면 이게 쉽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안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방금 전에 보셨듯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중개만 했을 뿐이죠. 중개하고 매수하고 팔 때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하는 것은 직접 거래이다. 중개 거래이지 직접 거래가 아니니까 가능하다. 급매물 나오는 게 우리한테 함정이죠. 4억 5천인데 4억에 내놨다. 지금 욕심나요 안 나요? 매수인 난에 찍어버리는 순간에 3-3이야. 그래서 공동 사용하게 되면 네가 매입하도록 내가 중개하고 팔아서 양도세 빼고 취득세 빼고 반띵하자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혼자 하고 있다 부동산을. 그러면 급매물 나왔다. 그러면 돈이 좀 있는 친구나 퇴직금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세우고 내가 중개하고 아버지 반띵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나는 중개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퇴직금 있다 그러겠어요? 없다 그러겠어요? 야, 니는 무슨 그런 험한 소리 하는? 내가 퇴직금 어디 있노? 빽빽이 집에 가지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 건매물 나와서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돈 대시오. 내가 다 하고 정리하고 여행 가시라고 1,000만 2천만 드릴 테니까 하시라고. 그래도 아이고 야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돈이 없다. 아들은 무슨 아들한테 줘요. 딸내미한테 주면 여행이나 보내주지. 아들한테 줘봐요. 블랙홀이다. 돈이 언제 들었는지 모른다. 쑥 빠지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땅 가격도 올라가고 인사 안 오던 아들이 손자까지 데려가가지고 동네가 난리고 부모들은 걱정이죠. 저기 분명히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첫 건은 이야기 안 하고 몇 번 오다 보면 아들이 이야기 안 되면 또 밖에서는 누가 또 영업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엄마 잡고 또 하고 있죠. 그래도 결국은 누가 결정권이 있습니까? 엄마지. 그거 좀 줬어 거기. 에? 아버지한테 밤을 그거 좀 줬어. 아 어렵다는데. 그래가 좀 주고 하다 보면 또 둘째는 또 삐져가지고 큰 아들만 아들이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술 먹을 때 저는 야 우리는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이 사올 일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 속은 조금 그래도. 자 됐어요. 이거 직접 그래 됐어요. 묻는 게 다가 아니요. 쌍방대리는 금지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쌍방대리 표시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양 당사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이게 뭐예요? 양 당사자 전권이 쌍방대리죠. 매도인과 매수인 대리 쌍방대리, 임대인과 임차인 대리 쌍방대리죠. 부부 간에는 가정 공동 생활하고 있죠. 일상가사 대리권은 주어진다고. 콩나물 살 때 일일이 대리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재산은 별도로 가지고 있다. 네 거 내 거 있다 없다? 있다는 별산제입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사 갑 남편이 와이프 배우자 소유 부동산이 있다. 내 거이죠. 내가 대리인 지위에서 매수 중개 의뢰인에게 직접 팔아줬다고. 이거 직접 거래입니까? 직접 거래는 의뢰인과 하는 것이 직접 거래인데 누구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직접 거래이며 이건 내가 팔아줄게. 의뢰인과 매매하긴 했죠. 내 이익을 위해서 했나요? 배우자인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대신 팔아준 것밖에 없죠. 직접 거래가 아니고 쌍방대리 했어요. 일방대리니까 가능하다고. 중개하였다 누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하였다 나오면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았다 그 말은 일방대리니까 금쟁이가 아니다. 됐어요? 저는 됐는데. 됐어요. 책 봅시다. 그래서 직접 거래는 두 가지를 따지셔야 돼. 186페이지 하단에 중개 의뢰인 이어야 되죠. 예? 직접 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거래해야 한다? 중개 의뢰인과 내 가게에 들어온 손님하고 할 것. 두 번째 누구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줄 뒤에 의뢰인 범위에는 소유자만 의미한다.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이 된다. 니은 직접 거래 보시면 직접 거래인은 다시 누구로부터?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아 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 득실 변경의 밑줄 둘째 줄 뒤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 누구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것이 직접 거래이다. 됐어요?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밑줄 배우자나 친척 소유 부동산 밑줄 내 거다 남의 거다. 남의 내 걸 손님에게 파는 게 직접 거래이지. 배우자나 친척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매각해 준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죠. 쌍방대리 했나요? 일방대리니까 금쟁이가 아니다. 직접 거래하지 말아 할 때 거래는 제한이 없죠. 매매도 교환 임대차 일체 거래 행위를 손님하고 직접 하지 말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자기 계약은 어디서 배우시고 셋째 줄 민법은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민법 안에서야 자기 계약이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외가 있다 없다?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라번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밑줄 내가 매수하고 매도했는데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수하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것은 직접 거래이다. 그래서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둘째 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수하고 셋째 줄 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도한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에 하단 박스에 토지 조성하고 있죠. 그럼 판례가 길어서 7월달 합니다. 나온 적은 없고 2번은 수임인 대리인도 의뢰인이다. 이므로 대리인과 직접 거래도 수임인과 직접 거래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 판례 앞에서 읽었거죠. 3번도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개입하면 내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수 매도한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최근에 시험 나는 것이 4번입니다. 4번. 자 보세요. 민법 시간에 103조 배우시죠. 민법 103조 수업하실 때 이런 이야기 하시던가요? 나중에 민법 선생님 말투입니다. 말씀입니다.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가시면 33조 금쟁이 6호를 배우실 겁니다. 6호에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배우실 겁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렇게 배우신 적 있나요?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금증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103조 위반이다 라고 배우신 적이 있어요? 뭐 배웠으면 들은 기억이 있다 없다는 뭐 이야기 들은 기억 없죠? 없는데 뭐 없다? 없어요. 없어. 아니 없다니까요. 예? 지금 초과 수술을 벌써 했잖아요. 초과한 부분 무효는 했잖아요. 민법 103조 위반 안에 이게 없다고. 없다 그러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은 맞아. 처벌되지만 반사회성을 띨 정도의 위반 행위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을 어떻게 나누고요?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 나누죠.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처벌 조항이 처벌은 당연히 받겠죠. 단속은 계약은 유효, 효력 규정은 무효.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돌릴 정도의 반사회성이나 반도덕성을 띠는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시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는 무효이다 하면 안 돼요. 효력 규정이 아니다. 단속 규정이요. 직접 거래 행위가 사법상의 효력, 개인 간의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다. 답이죠. 직접 거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단지 직접 거래다. 자기가 급해서 건매물 내놨잖아요. 자기가 빨리 좀 팔아달라고 맡겼죠. 소장님이 좀 매입해 주시면 안 돼요. 부탁해가지고 직접 거래했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나중에 직접 거래하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로 돌려버리면 거래 안전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 아니다. 됐죠? 박스 밑에 쌍방들이는 다 보실 필요가 없고 동그라미 2번 니은의 첫째 줄 뒤에 거래 당사자 1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증이다. 방금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주었다. 친척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주었다. 그것은 배우자 소유 1방만 친척 소유 1방만 대리한 것이니까 금증이가 아니다. 됐죠?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다 무효다. 직접 거래나 쌍방들에도 효력 규정이 아니니까 단속 규정이다. 됐죠? 7번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금쟁인데 박스 안에 있는 세 줄 가지고 두 개를 쪼개셔야 돼. 일단 공통분모가 셋째 줄, 둘째 줄 끝에 부동산 뒤에 맨 끝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몇 줄?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쟁이이다. 그럼 앞에를 두 개를 쪼개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그 다음 밑줄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까지 끊으시고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의 끝에 밑줄 하신 거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은 금지다. 그 한 개 하고 둘째 줄 중간에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밑줄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금쟁이이다. 그렇게 한 개는 부동산 등기법 내용이고 한 개는 주택법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 부동산에 대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4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다. 일반적인 보통 거래에서 매수인이 매도인과 합의해서 4억 원 매매 계약했다는 말은 4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 다 써 있기 때문에 잔금 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매수할 자력 돈이 없어. 왜 돈도 없는데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하는가? 방법이 있겠죠. 목적이 있고 일단 4억 원의 매매 계약했으니까 계약금 4천만 원을 매도인 통장에 넣었죠. 얘는 돈이 없다 그랬죠.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매 목적물 부동산을 다시 매수인이 병한테 팔아요. 팔고 갑하고 을하고 처음에 매매 계약했죠. 중간자 자기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병하고 다시 매매했죠. 이렇게 등기 넘길 목적이야. 중간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미등기인 채로 다시 팔죠. 전매할 목적이라고. 미등기 전매의 중간자야 목적이 뭐예요? 탈세 목적이죠.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행위는 당연히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뭐 목적인?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행위는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에도 뭐 목적인?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를 매매를 중개하면 투기 조장이니까 손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묻게 되는 것은 함정이 한 개 딱 있어요. 지금 보시는 9가지 금쟁이는 누구의 금쟁이에요? 부동산에 종사하고 있는 개업공인사 등에 대해서 투기 조장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 내용인 투기 조장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탈세 목적 이외에 야가 목적하는 것은 탈세 목적 1차적이겠죠. 부차적 2차적으로는 4억 원의 매매 계획해놓고 팔 때 4억보다 더 받으려고 했겠죠. 전매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것이 부차적이라고. 그러면 개업공인 부차적 야 개인의 목적은 전매 차익까지 노리고 하겠지만 투기 조장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이인지 아닌지 따질 때 탈세 목적 이외에도 전매 차익이 있는 미등기 전매에 중개할 때만 투기 조장인가 아니면 탈세 목적이면 투기 조장인가 전매 차익은 관계없는가? 1. 전매 차익이 있어야 한다. 2. 전매 차익은 관계없다. 중간자 개인의 전매 차익은 따지지 않겠다고. 이미 다른 법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행위 자체가 다른 법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도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자체가 투기조장이지 중간자 개인의 전매 차익 관계는 필요 없다는 거. 지금 저 경기안점은 어차피 얘는 잔금이 없어. 잔금 지급일까지 팔아는 게 될 거 아니야? 사업 그대로 팔 수 있다 없다? 잔금 지급을 도래해버리면 돈이 없으니까 채무불이행 걸린다고. 사업은 그대로 팔지 물론 남길 수도 있겠지만 안 팔리면 2억 9천에 팔고 넘길 수도 있나 없나요? 있으니까 손해보든지 전매차익이 있든 이건 관계없이 뭐 목적인. 그래서 법조문도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만 나와 있지 전매차익이 있는 이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밑에 하단에 박스 팔려 있죠.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중개 의뢰인이 전매 차익을 노려 계약금만 걸어놓고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밑줄 그 전매를 중개하였다. 뭐 목적인? 탈세 목적인 전매를 중개하였다. 그러면 그때 투기 조장이다 이다. 투기 조장에 해당한다. 그렇게 가야지. 사정이 여의치 않네. 손해봤네.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네. 위약고 그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관계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정이 인지하는지는 뭐 목적이면 탈세 목적인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자체가 투기 조장이 있다. 그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에 중개하는 행위 있죠. 그거는 어디서 배우시는가? 주택법인데 넘겨보세요. 둘째 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것이나 있나요? 그거 체크해 보시고. 주택법 가시면 투기과열지구는 들어보셨죠?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를 제정하는 목적은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분양을 제가 받았어요. 분양 가격이 4억이야. 4억으로 분양 계약했다고. 아파트 짓고 있죠? 아파트 공사 끝나죠? 그럼 건설해서 뭐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가 분양받은 쟤한테 이전 등기 넘어오겠죠? 등기하고 할 때까지 공사 기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요 기간 동안에 처음에 분양받은 사억이면 사억 그대로 등기할 때 잡아두겠다는 것이 투기과열지구야. 잡아두려면 매매를 허용하면 되겠어요? 등기했어야 안 했어요? 아직까지? 등기 안 했죠? 전매를 제한할 목적인 것이 투기과열지구야. 일반 지역인 아파트 분양권은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중개 대상물인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현재 뭘 받고 있는 전매 제한을 받고 있으면 전매를 제한한다고 하면 전매하지 마라, 매매하지 마라 그 말이니까 중개하면 투기조장이에요. 이게 7금지고 작년까지 여기까지 시험 범위였다고. 밑에 이제 나와 있는 7가지는 추가된 내용이에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 이건 일단 8호부터 9호까지는 개업공인사 등의 금정이 맞죠? 9가지는 그 개업공인사 등이 박스 보세요. 등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도 금지. 뒤에 밑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정이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자기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정상 가격이 4억이야. 일단 매매 계약을 진행해요. 허위로 매매 계약 파는 것처럼 매매 계약서에 가격을 5억으로 해서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이면 실거래가 신고해야죠. 4억인데 5억으로 실거래가 신고했다고. 신고하면 국토부에 실거래 가격이 5억 잡히겠죠. 그 후에 허위로 꾸몄으니까 매매 계약 해지했다고 해지 신고를 다시 넣어. 그럼 실거래가는 얼마 잡혔어요? 5억. 4억인데 그 다음에 지가 다시 팔아먹어. 시세에 영향을 주죠. 아니면 A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B하고 계약 이루어진 거 매매 계약 썼죠. 4억짜리인데 5억 계약 쓰고 신고했죠. 5억 잡혔죠. 개업공인사 중개에서 A 부동산을 C에게 팔아. 얼마로? 5억에. 정상 가격은 4억인데 이렇게 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다 그 말입니다. 표현 자체가 사례가 이렇게 말드리지만 시험에는 법조문 자체 나와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본인이 얻거나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금지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후호 단체를 구성한다 되어 있죠.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단체 밑에 친목회 적어보시고. 친목회. (249페이지) 아니 페이지만 적어보실 때 249페이지 키역 참조. 일단 단체 옆에다가 249페이지 키역 적어 놓으시고 참조. 249페이지 가보세요. 249페이지 밑에 키역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있죠. 사업자 단체 밑에 침묵해 적으시고 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하여 셋째 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최고 몇 년? 2년 이내에 몇 번이나? 2번 받으면 248페이지 하단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있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올해 정을 따시고 내년에 개업을 하셨다. 무구동 일대에서 중개업을 하고 싶다. 근데 무구동 보니까 요 지역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를 뭐라 한다고? 친목회. 무거회라고 만약에 친목회 20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기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하려고 무구회를 만들어 놓고 20명의 회원을 가지고 요 안에서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하더라고. 무구회 회칙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구회 회원은 비회원인 자와 공동중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개보수 할인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영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칙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독점적으로 하더라고. 중개업은 자유업 아니야? 자기 일요일 영업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수수료 깎아주고 싶으면 깎아주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공동중개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영업을 제한하잖아요. 이게 여기 이제 여기 20명 있어요. 올해 정을 따시고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무구에 있는 줄 모르고 비어있는 가게 인터넷 중개사무소 이랬죠. 그럼 무구회 회칙에서 무구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공동중개하지 말아 돼 있죠. 야는 여기서 왕따 땅하고 나와. 요걸 규제하겠다고. 지금 249페이지 11 키어가 뭐인가 하니까 등록관청이 종전에는 저 금징위 규정에 9호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여기 친목회가 독점규제법 위반, 독점적으로 영업하고 있죠. 공정하게 정리하는 거 아니죠. 독점규제법 위반하여 왕따시키고 있죠. 지금 왕따시키고 있으면 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넣었다고. 우리 동네 와보시면 영업을 자유경쟁이 아니고 요 안에서 무구회라는 친목회가 있는데 독점적으로 영업하고 비회원한테는 왕따시켜서 독점 영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 조사해보니까 무구회가 있죠. 무구회 전체가 20명 이하를 왕따시키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여기 을한테 전화하니까 전화 끊어보죠. 왜요? 공동중개하면 안 되니까.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법 위반하여 누가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한 결과 독점규제법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시정조치를 이미 때렸거나 시정조치도 받아지 않아서 과징금 처분을 이미 때린 사실이 있더라고. 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러면 등록관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요청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친목회에 대하여 또는 친목회 회원인 구성원에 대해서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시정조치한 자료가 있으면 과징금 처분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 제공하겠죠. 넘겨받고 보니까 최근 몇 년? 2년 이내에 2번 이상이나 과징금 시정조치 받은 사실 확인되면 그때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하더라. 그게 키역이고 지금 내용은 단체를 구성했죠. 구성해서 요 안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하고 있죠. 지금 A라는 사람이 친목회 회원한테 물건 내놨는데 보수도 안 주고 꼬라지 부리더라고. 야가 내놓은 물건이. 그러면 친목회 전체 20명이 회의해가지고 가 물건 우리 중개하지 말자 제한해버린다고. 그럼 팔릴 수 있어야 안 팔려요? 중개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 자 비회원에게 공동중개를 제한해버리면 야 왕따죠. 이제는 금징위 규정이 들어갔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받아서 제재할 수도 있지만 직접 규제하겠다는 거야. 직접 나가서 이런 행위 있으면 금징위 위반이니까 등록 취소할 수 있고 형벌이 3다 이상 제재가 더 무겁다 그 말이에요. 단체를 구성하여 나면 아 친목회구나. 특정 대상물 중개를 제한한다 끊으시고 저를 보지 마세요. 특정 대상물 중개를 제한한다 끊으시고 두 번째 단체 구성원이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2개 끊으시고 거기까지가 구금쟁이에요. 8호 9호까지는 개업공인서 등의 금쟁이니까 꼭 읽어서 익히시고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고 옆에 페이지 3번 시세 교란 목적 개업공인서 등에 대한 금쟁이
이건 잘못됐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검증이 하면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검증이 그렇게 고치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검증이에요. 앞에 9가지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직접 검증은 9가지.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 밑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뒤에 191페이지요. 지금 맨 위에 어디 뒤에 보셨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업무를 방해한 누구든지 규제하겠다고 5가지 해당되면 대부분은 분여회, 입주자 대표회의, 상인회가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는 누가 잡고 있다고? 분여회에서 잡고 있습니다. 분여회에서 회의를 하고 우리 아파트는 10억 이상으로 팝시다 이렇게. 그럼 소장을 모아요. 분여회 결정사항이니까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소장님들 이렇게 목소리는 억수로 부드럽게요. 만약에 저희가 결정한 금액 밑으로 파는 게 한 건으로 걸리면 우리 동네에서 영업 못할 제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여회가 상가 소유자가 상가 협의회에서 결정하죠. 요 동네 1층 상가는 팔 때 평당 3천만 원 밑으로 팔기만 해봐라. 니는 왕따다 이렇게. 그걸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공정한 중개를 방해하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니까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분여회 상인이 적어놓고 보시면 돼요. 1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발통문 돌리죠. 안내문. 아니면 카페도 있죠. 아파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등을 이용하여 특정 대상물에 대한 특정 개업 공인에서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그 부동산 맡기지 맙시다. 사발통문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에서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두 번째, 안내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면 누가 좋아라 해요? 10억인데 12억만 광고 내고 있네. 분야에서 좋아했으면 춤추고 난리죠.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하도록 맡깁시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부자들인 부동산에서 제일 높게 팔아주니까 거기만 맡깁시다 라고 유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니까 안 되고. 세 번째, 안내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팔면 누가 싫어해요? 분여에 싫어하니까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것. 팔고 파시더라도 10억 밑으로는 절대 의뢰하지 마십시오라고 유도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는 보호돼야 되죠.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것도 걸리고. 마지막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받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부산의 LCT가 17억인데 분양이 다 안 됐었어요. 부산이 조정지역 풀리면서 서울 자본하고 지방지 옆에 자본 다 들어가지고 20억에 다 매입해서 끝냈어. 팔고 나가면 매입해서 나가면서 피 5억 붙여서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내는 이것도 시세에 부당 영향을 주죠. 그렇게 하는 것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중개행위를 방해한 행위가 5가지. 안내문, 커뮤니티 나오면 방해한 자를 규제하게 한 것이구나. 읽어두시면 돼. 그럼 이렇게 위반하게 되면 밑에 양가로 이번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걸 꼭 읽으셔야만 위에 5개 이해돼요. 읽어보시라고. 밑에 4번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밑줄 추가된 것. 위에 구금지에서 8호 9호 추가되었죠. 지금 5가지 추가됐죠. 거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대상이고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신고센터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시행이다.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여기는 누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장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1번, 2번은 앞에 구금지에서 8호, 9호.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이 방금 전에 5가지요. 총 몇 가지요? 낱개 쪼개면. 192페이지 맨 위에가 구금지에서 8호고 2번이 9호고 3번은 5가지 방해 한자 5가지 행위라고 총 7가지 그게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 행위라고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둔 것이 신고센터입니다. 신고센터 업무는 당연히 거래일서 교란 행위 신고 접수 상담증 남아있죠. 요건 법이 추가되어서 요약집 나올 때 다시 한번 보셔야 돼.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합니다. 업무 위탁 업무 감정을 위탁한다고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래서 8호 9호 5가지 7가지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되었다. 누가 설치 운영한다? 국토부 장관. 제재는 옆에 페이지 행정 형벌 있죠. 형벌은 1-1, 3-1 14가지 다 형벌 대상인데 앞에 체크하신 것처럼 9가지 중에서 맨 앞에 있던 1호, 2호, 3호, 4호 4가지만 뭐고 1-1이고 나머지 10가지는 다 뭐다? 3-3 10가지 중에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3-3에 기억에서 미음이 있죠. 그건 5호부터 나머지 9호까지고 비업 있나요? 3-3에서 비업 업무 방해 행위 거기 몇 가지라고? 5가지. 그 한 개 지문에 총 10개입니다. 4개만 1-1 나머지 10개는 3-3 그렇게. 문제 한번 보시죠.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파트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 거래 알선. 잘했죠. 살기 싫다는 거지. 청약통장 매매업을 해도 3-3 알선해도 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증서 매매 교환 중개 매매업은 3-3이니까 금증이 맞죠? 2번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입했다 매수했다 매도한 것은 금증이 이다? 아니 있다. 쌍방대리 금증이 분양권 매매업 한 것이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죠? 매매 중개하였다 하면 금증이 아닌데 매매업은 달리 표현하면 중개 대상물 매매업이잖아요. 분양권이 중개 대상물이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중개 의뢰 받는 행위도 금지. 알면서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것도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 행위니까 금지한다. 그죠? 넘겨보시고 199페이지 기출지문 스피드 체크 있죠? 그거 읽고 마칩시다. 1번부터 6번까지는 확인 설명하고 거래 계약서까지입니다. 1번 중개가 완성되기 전 시점이 주어졌죠?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확인 설명이죠. 누구에게?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뭐 근거 자료를 뭐 제시해야 한다. 2번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괄호 묶으시고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해서 교부하는 게 뭐예요? 확인설명서이죠. 확인설명서 작성하여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고 설명서는 몇 년 보전? 3년. 거래계약서는? 그게 4번. 거래계약서는 5년 보전. 확인설명서는 3년. 3번의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죠. 뒤에 당해 중개를 한 소속이 있다. 함께 및 날인해야 한다. 및 또는 하면 안 돼요. 5번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표준서식이 없다. 6번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서식 동그라미 권정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6번 지역농협의 중개할 때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보장금액 얼마? 1,000만 원 이상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죠? 8번 손 씻고 10월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 다시가의 공탁금 보전. 9번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뒤에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나 공탁해야 한다. 누구 명의일 때만? 개업 공인사 명의일 때만 의무가 발생된다 그랬죠. 10번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것은 형벌이 얼마? 1-1.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했습니다.